시간에 했던 거는 4단원에서 그 4단원의 절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얼마 안 한 것 같지만 가역 반응에 관한 얘기, 평형에 관한 얘기 했지? 그다음에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그러니까 벌써 이로만 보면 절반이 얼마 안 되지. 절반이. 자, 그러면 이제 산염기가 뭐 사실은 뭐 내용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일단 산과 염기의 일반적인 성질도 좀 보고요. 그다음엔 산의 세계에 관한 얘기 보고 이럴 건데요. 이제 산이라 그러면 산이 뭐냐면 이제 애시드야, 애시드. 그럼 이런 애들이죠. 뭐 염산, HCl. 그다음에 HNO3 뭐라 그래? 질산, H2SO4 황산. 그다음에 CH3, COH. 뭐 아세트산. 익숙한 산들이죠. 애들이 이제 수용액상에서 뭘 하냐면 이온화를 해요. 이온화를 해가지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도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EH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또 H 플러스하고 CH3 CO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뭘 내놓냐면 H 플러스를 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내놓는 음이온이 다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H 플러스에 의해서는 산의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음이온에 의해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차이점은 각각의 특색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이 지금 내가 쭉 썼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산이 뭐야? 되게 위험한 산들이야. 그 중에서도 뭐 질산이나 황산 같은 경우는 뭐 금도 녹여요. 알았지?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성질들이 각각 제각기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인 성질을 먼저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의 성질. 자, 먼저 H 플러스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신맛이 난다.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이제 산이나 염기나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 그다음에 금속과 반응에 수기체 내놓는 거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식이라 그래요. 문제 내에서는 안 주어져. 금속과 산이 반응에서 수소가 나온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마그네슘, MgCl2, H2 이렇게 반응하고 아연도 GnCl2, 그다음에 H2 이렇게 반응하고 철도 FeCl2 수소 이렇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또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탄산염이거든. 탄산염은 요새 CaCO3뿐만 아니라 뭐 Na2CO3, 그러니까 탄산, 칼슘, 탄산, 나트륨 모두가 탄산염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놓습니다. 암식을 써주면 CaCO3, HCl,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다 알죠? 붉은색 변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지시학에 대한 얘기는 우리 뒤에 중화 반응에서 언급할 거지만 색깔이 뭐 예를 들어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이 무색인데 뭐 BTB 같은 경우는 산성이 노란색이다 이런 것들 색깔을 이제 나중에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 저 밑에 있는 건 염산이잖아. 염산인데 HCl이죠.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H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해요.
그다음에 Cl-는 플러스 구식으로 이동한다고. 그럼에 따라서 이쪽에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게 변하는 쪽은 어디가 되겠어? 이쪽으로 붉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H 플러스가 산의 성질을 나타내 준다는 실험에 해당할 거고요. 염기 봅시다. 자, 염기는 NaOH, KOH, CaOH2. NH4OH. 자, 이런 애들들은 이제 염기라 그래요. 얘들도 모두 뭐로 하냐면 이온화를 해요. 이온화하고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화 될 것이고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CA2 플러스하고 E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자, 위에서부터 뭐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 다음엔 수산화 암모늄이 되겠지. 근데 이제 얘는 이름이 수산화 암모늄을 하기도 하지만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CaOH2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석회수. 알겠죠? 이게 석회수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뭘 내놨냐면 OH 마이너스 내놨죠.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이 차이점에 해당합니다. 자, 공통적인 거. 공통점. 쓴맛. 신맛과 다르게 쓴맛. 그 다음에 또 역시 얘도 전해질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반응한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잘 녹인다는 뜻이야. 알았죠? 단백질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리트머스는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알았죠? 지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페노프탈레인은 붉은 색깔이며 그다음 BTB는 푸른 색깔. 자,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제 NaOH가 있으면 이 NaOH는 이제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OH-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쪽으로 움직여요. 플러스 쪽으로. 그 다음에 Na+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붉은색 리트머스종이니까 푸른색으로 변하는 쪽은 어느 쪽이 되냐면 이쪽이 되는 거죠. 푸른색으로 변하는. 그러면 결국 OH-가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물질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런 실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통합과학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게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라면 이번에는 산마다, 염기마다 세기가 있을 겁니다. 세기. 자, 그 세기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이제 이온화되는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산이 있어. 자, 염산을 1000개 집어넣으면 1000개 잘 녹아요. 100개 집어넣었을 때 1000개 집어넣죠. 1000개 집어넣으면 1000개 중에 1000개가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000개를 집어넣어서 1000개가 녹아 있는데 녹은 애 중에 몇 개가 1000개가 이온화했죠. 그죠? 그럼 비율이 돼요. 비율. 그럼 1000개 중에 1000개가 전부 다 이온화했으니까 그 비율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분의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 자, 예를 들어 아세트산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얘는 1000개를 녹였어요.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응? 1000개가 물에 집어넣으면 잘 녹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식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물질이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는 굉장히 심플하게 구분이 가능해. 자, 녹으면 맑은 수용액이 돼. 녹지 않으면 뿌연 수용액이 돼. 자, 식초가 맑아요, 뿌여요? 맑은 수용액이지 잘 녹는 거야. 자, 우유를 물에 집어넣자. 뿌예 아니면 맑아? 그렇죠. 우유는 안 녹. 아주 간단. 알았어요. 얘도 이제 맑은 거니까 당연히 잘 녹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야. 10개만 이온화를 하고 990개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때 이온화도는 얼마가 되냐면 1000개 중에 10개만 이온화했으니까 0.0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수산화칼슘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산화칼슘을 1000개를 집어넣어요. 물에다. 그런데 이놈은 잘 안 녹아. 한마디로 수산화칼슘은 집어넣으면 여기 이게 뿌얘져. 뿌얘져 안 녹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름종에 걸러내면 맑은 수용을 얻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얘는 10개만 녹아요. 그런데 이 10개가 이렇게 된다면 이온화도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용해되는 정도와 이온화도는 관계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용해가 되다, 잘 되다, 되지 않다. 녹은애 중에 얼마가 이온화하는가에 따라서 이온화도 결정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온화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산과 염기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온화도가 클 때 산의 세기가 크던가 혹은 염기의 세기가 크던가. 자, 그래서 이온화도에 따라서 이제 산염기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데 위에 있는 모형이 뭐 그런 내용이에요. HA가 이온화도가 1이고 HB는 이온화도는 10개 중에 3개가 이온화있기 때문에 0.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산과 염기의 세기는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산으로 나눠져요. 강산과 약산. 알겠죠? 그래서 이 강산은 이온화도를 1이라고 합니다. 1. 큰 애들이죠. 그래서 이 강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 황산, 그다음에 질산, 염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산이라고 해요. 약산은 이온화도가 1보다 작은 애들을 약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세트산이라든가 탄산 같은 애들을 약산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산의 세기에서 강산은 쉽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산이야. 알았죠? 뭐 염산 테러, 황산 테러 막 이런 것들 하잖아. 그지? 특히 황산이나 질산은 안 팔아요. 시중에 안 팝니다. 염산은 요즘에 안 팔아요.
근데 염산을 사고 싶으면 그 시골 약국 같은 데 가면 염산이 팔아요. 근데 대도시에는 안 팝니다, 염산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우리 대도시에서는 왜 대도시는 이제 염산 같은 걸 팔면 염산 테러 같은 거 할까 봐 예전에는 이제 염산을 그 약국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손쉽게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약산 같은 경우는 뭐 손쉽게 구하죠. 식초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화학원에서는 다행스럽게 뭐만 나오냐면 강사만 나와요. 이온화도가 1인 애들. 알았지? 뭐이 중에서 서울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뭐 화투 같은 거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온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염기. 염기는 이온화도에 따라서 강염기, 약염기로 나눠지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자, 강염기는 이온화도가 얼마냐면 1입니다. 100% 이온화한다. 알겠죠? 그다음에 약염기는 이 암모니아 같은 애들이고 뭐 아니면 뭐 Mg, OH2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고요. 얘는 이온화도가 1보다 작은 애들을 뜻해요. 약염기. 그래서 강염기 NaOH, KOH, COH도 대표적인 강염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애들은 전부 다 강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건 산의 세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준 거야. 그런데 그 산과 염기는 자, 가수라고 있습니다. 가수. 가수가 뭐냐면 한 분자가 또는 한 물질이 H를 몇 개 내놓느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놓으면 일가산, 두 개를 내놓으면 이가산 이렇게 돼요. 일단 삼가산까지. 그래서 뭐 일가산, 일가산은 이런 애들 HCl이라든가 HNO3, 뭐 약산에서는 HF 이런 애들 전부 다 이제 일가산이라고 하고요. 이가산 H2SO4, H2CO3 이런 애들이 이가산이라고 해요. 삼가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삼가산도 한번 알아봅시다. H3PO4. 왜 삼가산은 잘 안 내냐면 삼가산에는 강산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삼가까지는 안 나와. 또 모르지. 뭐 문제들이 뭐 미친 문제가 많아가지고 세개 내놓는다. 그러면은 일가 염기도 있죠. NaOH, 그다음에 KOH 이런 애들이고 이가 염기 COH2, MgOH2. 삼가 염기는 하나만 알아두세요. AlOH3 수산 알루미늄. 그다음에 일가 염기에는 암모니아도 하나 써놔. 자, 이런 걸 이제 가수에 의한 분류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산의 세기는 이와 같이 강산, 약산으로 나눠지고 그 기준이 이온화도야. 알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산과 염기를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볼 거예요. 첫 번째가 아레니우스 정의에 해당하는데, 자,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봤던 정의죠. 뭐냐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은 아레니우스 산,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아레니우스 염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HCl 내놨죠. OH 마이너스. 이게 산이에요, 산. 그다음에 NaOH, OH 마이너스 내놨죠. 그제?
그러니까 얘는 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첫 번째 한계.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그 수용액에 한정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용매가 물일 때만 된다는 뜻인데 근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한계는 아니야. 왜냐하면 화학 원에 나오는 모든 수용액의 용매는 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화학 전체로 한계 맞아요. 용매가 벤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또 뭐야, 뭐 에탄올이 될 수도 있고, 용매는 다양해요. 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야.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자, 이 반응 보면 분명히 OH- 내놨죠. 그런데 이제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못 내려요. 얘는. 왜 그러냐면 아레니우스 정의는 지가 가지고 있던 애를 내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OH- 가지고 있던 애를 내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지가 가지고 있던 애가 아니라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게 OH-가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는 뭐만 가능하냐면 수산화물. 그래서 수산화물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NaOH, KOH, CaOH2를 비롯하여 뭐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만이 아레니우스 염기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정의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죠.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은 수소 이온이라 해요. H 플러스를. 그런데 이 수소 이온은 잘 보면은 수소 원자가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 그치? 그럼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뭐만 남니? 양성자만 남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또 다른 이온을 양성자라 그래요. 프로톤이라고. 프로톤. 우리가 수소 이온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이름이 양성자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양성자를 주는 애, 양성자를 받는 애를 산 또는 염기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자 HCl 있다. 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그러면 자 정반응이 진행할 때 이렇게 해서 프로톤을 얘가 주죠. 이게 주니까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산이고요. 얘는 염기예요. 자, 역반응이 진행된다면 역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얘한테 뭘 줘요? H 플러스 주죠.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방식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때는 이제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프로톤이 이렇게 옮겨가요. 그래서 얘를 산이라고 한다면 H2는 염기가 되겠죠. 자, 역반응이 진행할 때 그러면 얘가 주겠죠. 그러면 얘가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됩니다. 그럼 아까 정의 못 내렸던 애가 이제 암모니아였죠. 얘는 NH4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이온을 합니다.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을 할 때는 암모니아는 예, H 플러스를 받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H2O는 산이 되겠네요. 역반응으로 진행할 때는 암모늄 이온이 H 플러스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산이 되는 거고요. OH-는 염기가 되는 거죠. 자, 산열기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브랜스의 로리 정의에선 짝이라는 관계가 있어. 이 짝이라는 관계는 뭐냐면 H 플러스를 내놓은 형태들, 받은 형태들, 얘네들이 서로 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HCl이 자 프로톤을 내놓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버리죠. Cl- 같은 형태. 그 다음에 H2O가 또 프로톤을 받으면 어떤 형태가 되면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짝이라고 짝. 그러니까 염산의 짝 염기는 Cl-. 혹은 자 염산의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짝염기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요? 짝관계들 서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세트산도 한번 연습해 볼까? 자, 이 아세트산이 있어요. 여기에 짝 염기는 뭐에 해당하냐면 아세트산 이온이 될 것이고요. H2가 있으면 이 H2의 짝산은 H3O 플러스 뭐 동일하게 얘들이 짝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암모니아의 짝 암모늄 이온이 되고 H2O의 짝은 OH-가 돼요. 이게 서로 짝이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고 나선 여기 이제 이 반응식에서 보게 되면 이 물이라는 물질을 잘 볼까? 물. 여기선 염기로 쓰였네요. 근데 여기서는 산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질인데 어떨 땐 염기, 어떨 땐 산으로 쓰이는 물질들을 가리켜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성 물질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산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적용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화학원 수준의 그 저기 화학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돼. 물하고 그다음에 HCO3- 이게 탄산수소 이온이거든.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은 반응을 이게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알았지? 어, H 플러스를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로 쓰였냐면 염기로 쓰였어.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산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양촉성이라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 그러니까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의 반응이거든. 그럼 이제 두 놈은 분명히 산염기 반응이야. 이게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 중화인데 뭐로 해도 정의가 안 내려지지 어느 게 산인지 염기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정의를 더 활용하는데 그게 루이스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루이스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가 양성자를 주고받는 그러한 경우라면 루이스 정의는 전자쌍이에요.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뭐 루이스 구조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어봤죠? 전자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이 전자쌍을 주고받는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반대죠. 자, 전자쌍을 받는 애를 산, 전자쌍을 주는 애를 염기.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의 종류가 다르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아. 자, H 플러스를 주는 애가 산이었지. 그러면 전자쌍은 받는 애가 산이야. H 플러스를 받는 애가 염기였는데 전자쌍은 주는 애가 염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암모니아고요. 이게 이제 H 플러스 수소이온이에요. 그럼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최종적으로 NH4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암모늄 이온이. 그렇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을 주문해잖아. 누가? 암모니아가.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거든. 그렇게 되면 이때 주는 애가 염기가 되는 거고 받는 애가 산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 여기선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분수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얘는 주는 애니까 뭐가 될까? 암모니아는 염기. 그 다음에 BF3는 산으로 쓰이는 거니까 두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 돼.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도 한번 해볼까? 얘가 어느 게 산인지 염기인지. 자, CEO가 있어요. 산화칼슘이거든. 산화칼슘은 CA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물질이에요. 그랬을 때 이 O2 마이너스가 이게 O2 마이너스. 이 이산화탄소는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래가지고 C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가 됐을 때 CA2 플러스는 뭐 변하진 않고 이 CO3 E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데 이 탄산이온은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탄산이온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제 정관으로 진행을 할 때 비공유 전자쌍은 산화이온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 가서 결합해버려? 이쪽에 탄소에 가서 결합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탄산이 되죠? CO3-가. 그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 있죠? 산화칼슘. 자, 산화칼슘을 루이스 뭐가 되겠어? 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루이스 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산화칼슘을 다른 말로 이런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금속 산화물이라고 해요. 근데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이래요. 왜 염기성인지 알겠어?
왜 그래? 좀 얘기했잖아. 루이스 연기로 쓰이니까. 그다음에 CO2를 비금속 산화물이라 그래요. 근데 얘를 산성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애 전부 다 산성이에요. 자, 그 이유도 이제 알겠죠? 루이스 산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중화반응, 산염기 반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정의를 봤는데 예,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얘 많이 물어봅니다. 브랜스 로리 정의. 알았죠? 그래서 이 브랜스 로리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또 기억하고 있다가 기본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산연기에 대한 정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의 이온화에 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자,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가만히 있으면 순수한 물에서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온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H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해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자동 이온화가 되는데 지금 이제 화살표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가역 반응으로 그려놨죠. 이제 가역 반응 그려놓으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평형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물이 있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요. 물이 정반응을 통해서 이온화가 되고요. 그때 이온화될 때는 수용액상으로 있겠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H3O 플러스를 그냥 간단하게 H 플러스 생각하면 돼요. 이름은 뭐 있죠. H3O 플러스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하던데 그냥 H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고 나서는 지금 평형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평형 상수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럼 평형 상수 뭐였죠?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럼 반응물이 물이 있어. 그럼 물 두 개 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엔 H3O 플러스 농도 OH 마이너스 농도 이렇게 대가로는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형상수를 쓸 때 액체죠 얘네들이. 어떤 물질이든 간에 액체에 관계되어 있는 평형상수 값에는 무조건 1을 대입해요. 1. 알았지?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자, 수용액상에 있는 용질의 농도와 그 다음에 이 물이잖아. 물 1리터에 있는 요 H2에 몰 수 있잖아. 어디가 많겠니? 이쪽이 훨씬 많아. 용매가.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2를 대입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요 값은 1 대입해. 분모에 있는 거. 아무튼 뭐 이렇게 곱해봐야 뭐 1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뭐만 남죠? H3O 플러스의 농도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만 남지.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온화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좀 이온곱 상수가 맞는데 이온화 상수라고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 왜냐면 물이 이온화될 때의 평형 상수라는 뜻이에요. 그래 봐야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형 상수의 일종이겠다. 그죠? 그런 거 아니죠.
물이 자동 이온화할 때 표형상수라는 거야. 근데 표형상수는 값이 결정돼 있대, 결정돼 있지 않대. 결정돼 있대. 이제 얼마로 여기 써 있네요. 10의 마이너스 14. 온도는 25도씨. 그래서 표형상수는 뭐에 따라서만 변한다 그랬지? 응? 온도 배웠잖아. 온도에 따라서만 변한다. 얘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해요. 그래서 자, KW는 온도가 올라가면 KW가 커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KW가 커져.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25도씨라는 값에선 10의 14승이 되는데 얘를 35도야. 그럼 10의 반 13승이 될 수도 있고 10의 반 12승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맹물이 있어요. 맹물. 중성. 그럼 중성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가 1대1로 이온화하기 때문에 이 두 놈의 농도는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죠 당연히. 같아요. 그러면 얘들은 같은 값을 곱한 것 때문에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몇 승이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되는 거죠. 단지 주의할 거는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이렇게 돼. 25도씨.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바로 보겠지만 중성에선 pH가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25도씨가 아니면 pH가 7일 때가 중성이 아니란 뜻이네. 틀려나? 그치? 예를 들어서 35도씨. 그럼 35도씨에서 순수한 물이라면 이 두 놈의 농도는 어차피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야지. 물을 끓인다고 해서 이게 중성이 뭐 산성이 되지는 않으니까. 단지 얘가 커진다. 요 놈의 곱이 커진다. 그러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커져야 되겠죠.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중성일 때의 pH가 7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작을 때 중성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간혹가다 이 KW의 성질에 관한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뒀다 활용하시면 돼요. 자, 됐나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곱은 항상 같으며 우리가 맹물이 중성이라고 하게 되고 중성은 pH가 7이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우리가 금방 봤던 pH에 관한 얘기를 좀 보통 볼 텐데 이 pH가 있어요. pH는 조금은 실용적인 얘기예요. 흔히 이제 산성의 정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산성도를 표현할 때 pH를 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좀 실용적이라 그랬죠. 자, 봅시다. 염산으로 요즘에 테러들을 많이 해요. 염산이 있어. 되게 위험한 산. 여기다 손가락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손가락에 뼈만 남고 나오지. 위험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어떠한 여자가 어제 헤어진 남친이 오늘 새로운 여친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 별 받아 안 받아?
맞다? 뭐 남자들은 잘 모르나? 여기서 열 봤지? 봤는데 헷갈려.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염산 한 컵을 들고 갔어요. 이 애가 딱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딱 하는 거야. 거기다가 염산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나올 때 해골만 나오나? 전혀 변화 없어. 전혀 변화가 없어. 왜? 아니 수영장에다 염산 한 컵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맹물이야. 다시 말하면 염산이 있는데 이 H 플러스 농도가 매우 작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안 줘 얘한테. 근데 이 경우는 뼈만 나온다 그랬지. 왜 그래? H 플러스 농도가 크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 들어간 염산은 약산으로 바뀌었냐? 아니야. 스틸 강산이야. 스틸 강산인데 얘는 H 플러스 농도가 작아서 위험하지가 않아. 전혀 이 사람한테 해를 못 끼치는 거야. 이해되나? 자, 이게 pH.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의 세기하고는 다른 거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염산이라는 강산이 있지만 이 강산도 굉장히 많이 희석을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수용액상에는 용기에 불과한데 얘가 농도가 진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런 걸 우리가 산성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H 플러스의 농도로 산성도를 표현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H 플러스 농도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1이다, 2다, 3 이렇게는 안 돼요. H 플러스 농도가 굉장히 작은 숫자야. 어? 뭐 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매번 이걸로 산성도를 표시하기 귀찮으니까 뭘 이용했냐면 로그 함수를 이용. 그래서 덴마크의 화학자인 스렌세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H 플러스의 농도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상용록을 통해서 나타내 주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1.2다, 5.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되게 편리하지. 그게 바로 pH야. 알았죠? 그래서 역수니까 얘를 로그로 하면 마이너스 로그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게 H 플러스의 농도가 크면 pH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으면 pH가 오히려 커집니다. 알겠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알았지? 이거만 안 헷갈리는 거. 그러면 수용액상에는 H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OH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POH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 때는 뭐 pH나 POH만 배우지만 이 P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로그라는 항은 이제 화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P something, P something 이런 식으로 대학 가시면 다 배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pH와 POH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성화 앞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맹물을 산성으로 어떻게 만들죠? 맹물 순수한 물이 있어. 얘를 산성으로 어떻게 만들죠? 되게 쉬운 질문인데. 산을 집어넣으면 되지. 산 집어넣으면 산성이야. 그러니까 맹물에다가 식초 집어넣으면 산성이고 맹물에다가 레몬즙을 집어넣으면 산성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산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H 플러스가 심한 7승보다는 커지죠, 당연히. 그런데 모든 수용액에 얘하고 얘 농도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커지면 OH-는 오토매틱이야. 자동으로 작아져. 그러니까 산을 집어넣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10의 7승보다 크게 하게 되면 OH-는 10의 7승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염기성은
순수한 물에다가 예, 얘도 염기가 첨가되었을 때 염기성이 되겠죠?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 말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심한 칠성보다 커집니다. 그럼 얘가 커지면 H 플러스 어떻게 될까? 자동으로 작아집니다. 알았지? 두 놈의 곱은 항상 일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성일 땐 이와 같은 농도의 대소관계가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전체 항에다가 그냥 뭐만 붙이면 마이너스 록을 붙이세요. 알았지? 그럼 이쪽은 다 pH가 되면 pH가 될 거 아니야? 가운데는 7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럼 부등호는 바뀌어야지.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 부등호는 바뀌어야 될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야. 왜? 마이너스 록을 붙였으니까. 알았어. 그럼 수용액에서 pH와 pOH의 합은 어떤 경우든 14가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로 pH를 가지고 액성을 판단합니다.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7일 때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물질들에 보기 앞서서 위에 있는 표는 뭘 뜻하는 거냐면 뭐 이런 거야. 자, 0.1몰 농도야. H 플러스가. 그럼 OH-는 오토매틱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겠죠. 두 놈의 곱해서 10의 14, 10의 마이너스 13승.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기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염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01몰 농도야. 그러면 이때 H 플러스는 10의 12승 마이너스 12승 몰 농도 된다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pH가 쭉 이제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증류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혈액이 약한 염기성. 그렇죠? 약알칼리예요. 그다음 뭐 비누라든가 베이킹소다 이런 애들이 염기성인데 하수구 세척제 염기성이죠. 그지?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이런 거 먹고 막 그 뭐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살하는 사람. 하수구 세척제. 그다음에 산성, 우유, 커피 이게 산성물질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커피는 어디서 지금 쓴데요? 예, 맛이 쓴 거야. 알았어? 예, 산성물질이다. 그래서 커피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그 레몬, 음, 위. 우리 몸은 전부 다 중성 또는 약 염기성이 많은데 한 군데만 산성이죠. 위만. 알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서 나온 게 염산이잖아. 근데 위액은 꽤 산성도가 큽니다. 알았죠? pH 1에서 2 정도 되니까. 자, 뭐 그 밖의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pH를 구하는 방법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좀 잠시 쉬었다가 몇 가지 예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한데? 10일날? 기용이 안 보인다.
저 이때 성공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돌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볼 수 있어요. 그만 친구. 수만 명. 어? 니네 나이 때 제가 가면 유리실 못해. 아, 그래요? 서울이 이렇게 좋아해? 자, 이어서 볼까요? 이건 pH 이제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보고 뭐 예제도 좀 한두 문제 풀어보고 그럴 거예요. 일단 먼저 간단히 계산하는 거 좀 봅시다. (0.1몰) 정도의 HCl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학원에선 강산밖에 안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강산만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HCl의 농도가 0.1이면 H 플러스도 그냥 0.1이야. 일가산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pH를 구하라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물질의 농도인 0.1을 대입하면 끝. 자, 0.1을 딱 대입하면요. pH가 얼마가 되냐면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런 얘기 아니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 몰수도 물어봐요. 그럼 몰수는 이제 수용액의 농도에 관계되어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몰농도가 0.1 몰농도니까 몰수는 0.1 몰농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부피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얘는 0.1몰.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은 자, 얘가 미지수일 수도 있고요. 얘가 미지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몰수가 미지수일 수도 있어. 알았지? 이 세 가지들을 물어봅니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 자, 물질의 몰농도 0.02몰 농도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냐면 500ml. 이때 pH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역시 강산이죠? 그럼 pH는
H 플러스의 농도. 이때 H 플러스 뭘 대입해야 돼? 또 있잖아. 0.02. 얘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요거 필요해요? 로그 2. 로그 2 얼마죠? 로그 0.3 맞아? 음. 자,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응? 얼마야? 야, 로그 계산 니들이 제일 잘한단 말이야. 대학생들 로그 계산하라고 그러면 멍 때리고 앉았어. 수학 바보는 대학생이고 뭐 모르지. 저기 뒤에 있는 조 교수님한테 물어봐. 응? 1.7 알았지? 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돼, 로그 계산. 지수 로그. 여기 이 단어는 지수 로그야. 지수하고 로그 잘해야지만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그 지수 로그 모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지 뭐. 그죠? 지수 로그에 쏟아부은 돈만 따지면 뭐 웬만한 저 시골에 아파트 하나는 사요. 그죠? 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다음 이제 몰수. 얘 몰수야, H 플러스 몰수. 농도가 0.02몰 농도잖아. 그럼 500ml 몇 리터니? 0.5리터. 이제 그럼 농도는 0.02몰 농도에다 곱하기 0.5리터를 해주면 몰수는 0.01몰이 H 플러스의 몰수가 됩니다. 알겠죠? 네, 또 이런 예제를 볼게. 자, NaOH의 화학 식량이 40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 거 뭘까? 그 NaOH의 농도를 구해야죠. 그래서 농도. 일단 용액의 부피부터 0.2리터예요. 0.2리터 분의 몰수. 자, NaOH 4g이고 화학식량이 40이에요. 몇 몰이 되죠? 0.1몰. 그러면 얘는 0.1몰이 용질의 몰수. 그래서 2분의 1몰 농도네. 자, 그래서 이제 OH-의 농도. 근데 뭐, 이 물질의 몰 농도가 OH- 농도가 되는 건 NaOH가 또 강염기잖아. 그러니까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pOH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인데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냐면 2분의 1을 대입해. 그럼 아까 로그인은 0.3이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pOH는 얼마가 돼요? 0.3이 되죠. 이게 물어보는 건 pOH도 물어봅니다. 화학원에선. 근데 뭐 대부분 한 뭐 10문제 중에 한 7, 8문제는 pH는 물어보니까 pH는 14에서 pOH를 빼주면 돼. 이 경우는 13.7이 되겠네. 알겠죠? 자, 요번에는 이제 희석을 한번 볼게요. 희석. 자, 0.1몰로 HCl이 10ml 있어요. 그럼 일단
얘는 H 플러스의 농도가 0.1몰 농도네. 그러면 pH는 1이겠지 뭐. 물을 첨가해가지고 물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1리터로 만들어줬어. 그럼 1리터 몇 밀리리터예요? 1000ml. 자, 1000ml면은 부피를 몇 배 준 거냐면 부피를 100배 줬죠. 그럼 농도는 얼마가 돼요? 농도는 100분의 1배 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0.001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가 됩니다. 그죠? 그럼 pH가 얼마가 되냐면 pH가 3이 되네요.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분의 1을 했을 때 pH는 이만큼이 증가하는 거. pOH도 한번 볼까? 얘가 13이었거든. 여기는 얼마가 돼요? 11이 돼요.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분의 1배 될 때 pH는 이만큼이 커지는데 pOH는 이만큼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거네요.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 차이 날 때마다 다시 말하면 작아지는 거로 자, 작아지게 되면 pH는 커지게 되고 pOH는 작아지게 되는데 10배마다 1만큼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분의 1이 됐어. 그럼 pH는 어떻게 변해? 1 커지고 pOH는 1 작아지고.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배가 됐어. 자, pH는 3 작아지고 pOH는 3 커지고. 됐나? 다시.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내가 몇 배 됐다 그랬지? 1000배. 그러면 얘가 커진 거니까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져야지. 맞지? 자, 다시. H 플러스 농도가 100배 됐어. 그럼 pH는 몇 작아져? 2. pOH는 2 커져. 자, H 플러스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어. pH는 1 증가 감소. 증가. pOH는 1 감소.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항 굉장히 중요함. 지금 얘기한 거. 자, 이게 이제 희석이야. 섞었을 때. 알았죠? 물을 섞었을 때. 다른 거 한번 볼까? 이번에는요, 10-6승 몰롱도 HCl 1ml가 있어요. 물을 첨가해서 100ml로 만들었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자, 먼저 H 플러스의 몰롱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몰롱도고요. pH는 6이 됩니다.
자, 지금 몇 배 됐냐면 물을 첨가할 때 부피가 몇 배 됐어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0분의 1배인가 똑같이? H 플러스의 몰 농도 얼마 되죠? 10의 마이너스 8수 몰 농도? 그럼 pH가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물질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졌을 때는 순수한 물들에 해당하는 이 자동이온에서 나오는 애가 몇 승이에요? 이거죠? 얘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알았어? 그러니까 염산의 몰 농도가 10한 8승이 된 건 맞아. 근데 pH는 H 플러스의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순수한 물에 H 플러스가 기본적으로 10한 7승 몰 농도가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10한 7승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pH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pH가 이렇게 해서 7에 가까워질 뿐이야. 쉽게 얘기하면 산성인데 물을 막 버가지고 얘를 염기성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알았지? 물을 막 부으면 맹물이 될 수도 있겠지, 거의. 그지? 거의 맹물은 될 수 있지만 얘가 염기성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나? 자, 이게 바로 이제 희석이에요, 희석. 내신에서 이런 거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낚이지 말고 문제 풀어야 돼. 수능에 나오기에는 너무 또 귀퉁이 개념이야. 하지만 내신은 충분히 낼 수 있어. 자, 봐. 산이 있어요. 염기가 있어요. 산과 염기에 물을 첨가합니다. 그게 희석이잖아. 자, 그랬을 때 pH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산을 희석해도 7, 염기를 희석해도 7에 가까워집니다. 알았어? 7보다 커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7보다 작아질 수도 없어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 계산하는 거 이제 뭐 간단히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굉장히 더 복잡하게 나와. 요즘에는. 자, 그럼 거기 이제 그 뒤에 장에 보면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올 거예요. 자, 그 전에 볼 거 지시학에 관한 얘기 좀 볼게. 지시학. 자, 지시학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어떤 물질이냐면 산과 염기의 액성을 판단하는 그런 물질이 지시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시학은 어떠한 형태의 물질이냐면 얘도 액성을 띱니다. 약한 산이야. 약한 유기산이라 그래. 자, 약한 유기산이라는 게 뭐냐면 액성이 산성이면서 유기물에 붙어 있다 그래서 유기산이라 그래요. 유기물이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 보라색을 띠는 양배추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꽃잎 색깔이 있는 꽃잎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 전부 유기물이라 그러고 애들이 전부 산성을 띠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시학을 영어로 인디케이터라 그러거든. 그래서 거기에 약자를 따가지고 H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H 플러스 있잖아. 그리고 여기 IN 마이너스가 지시학의 약자예요. HI는. 그러니까 H가 붙어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라는 뜻이고 그럼 H가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 IN 마이너스가 되면서 음이온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지시학은 H 플러스를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시학은 항상 한두 방을 집어넣는 거야. 많이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험하고자 하는 물질의 액성이 바뀌어요. 알았죠? 그래서 자, 봅시다. 산성이야. 그럼 산성 물질에는 뭐가 많을까? 얘가 많겠지? H가. H가 많으니까 H가 많아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 알았지? 그럼 산성용에게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다음 염기성이야. 그럼 뭐가 많지? OH-가 많잖아. 그럼 OH-가 많으면 여기 있는 H가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OH-가 많으면 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만 남겠니? IN-만 남겠지. 그래가지고 이놈의 색깔과 이놈의 색깔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수십 가지입니다. 지시약. 그래서 알겠어요? 자, 어떤 원리인 줄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때를 산성형,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염기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깔이 다른데, 자, 리트머스는 이렇게 산성일 때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는 푸른 색깔이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는 지시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나머지 세 가지 페놀프탈렌, 메티로렌지, BTB. 자, 얘들의 색깔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지개 색깔 알죠? 무지개, 빨, 빨주, 노, 초, 파, 남보. 빨주, 파까지는 써. 그래서 얘를 세 개로 끊어.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어떻게 끊는 줄 알겠지? 겹쳐오면 세 개를 끊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페놀프탈렌 색깔이고 가운데가 메티로엔지 색깔이라면 뒤에 있는 애가 BTB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산성에 해당하는 색깔이고 오른쪽은 염기성에 해당하는 색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무무빨이야. 산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선 빨간색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빨주노예요. 해봅시다. 메티로렌지가 빨주노래. 산성에서 무슨 색깔이야? 산성에서 빨간색. 그렇지. 염기성에서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가운데 주황색이라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알았지? 주황색은 빨간색, 노란색 합치면 주황색이잖아. 근데 이때가 중성이라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중성의 색깔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빨간색이면 산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BTB 산성의 돈 색깔 노란색. 영희성에서는 절대 안 까먹겠지. 그제?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색깔은 외워야 됩니다. 안 주어져. 알았지? 그래서 반드시 이 지시학은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 알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 풀고 한 문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풀어오세요. 알았죠? 왜 그럴까?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기출문제 쉬워요. 하지만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문제를 안 풀어본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주어진 자료 볼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H 플러스 분의 OH 마이너스의 B. 자주 나오는 자료거든. 근데 모든 수용액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그러면 이 식에서 H 플러스는 얼마가 되냐면 OH 마이너스의 농도 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죠. 이걸 대입하면 이 값은 OH 마이너스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OH-의 농도에다가 이 농도에다가 대입해요. 이거죠. H 플러스의 농도 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럼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H 플러스의 농도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외우자. 외워. 자주 나오니까 바로 외워버려. 어렵지 않아? 잘 봐. OH-로 표현하면 똑같은 분자의 제곱에다가 10의 14승. 자, H 플러스로 표현하면 요거의 제곱분의 10의 14승. 어렵지 않죠? 이제 외우기 쉬울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때는 어떤 거로 바꾸는 게 좋겠니? 이게 염기잖아, NaOH. NaOH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OH-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이 값이 10의 12승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맞죠? 그지? 자, 그러면 OH-의 농도는 얼마 나와? 왜 계산이 느려? 0.1 나오지. 이걸 곱해. 그럼 시험에서 2승 나오잖아. 그럼 제곱이니까 제곱분 씌워주면 시험에서 1승 나오니까 0.1이잖아. 야! 도대체 이 고이들 지수 계산 못해? 수학 선생님 이름 적어서 내. 어느 학원 다녀? 어? 내가 이 봉선동 수학하는 애들 대부분 다 알아. 아니, 전화가 욕을 해주게. 애들은 그냥 지수록으로 이따위로 가르쳐줘. 선생님이 여기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수학 선생님 이렇게 쭉 깔려 있어. 후배들이. 에휴, 제대로 합시다. 알았죠? 지수록을 해야 돼, 얘들아. 틀리면 안 돼. 어? 이거는 지수록은 여기 수학 그 풀 때도 그랬지만 하나 딱 실수하면 답이 틀리게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헷갈려도 틀리게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잘못하면 틀리게 나와.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 자, 그래서 0.1몰 농도. 그럼 10분의 A잖아요. 10분의 A면은 얼마가 돼요? 0.01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A는 0.2가 아니죠. 자, pH 할게요. 먼저 가는 pOH부터 계산하면 pOH가 1이고요. pH는 13이 계산이 되고요. 나는 염산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pH를 구해보면 pH가 얼마가 나오냐면 pH가 2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가에서의 pH는 13이 되고요. 나에서의 pH는 2가 된다면 2분의 13은 6.5니까 6보다 크네요. 그죠? 다음 나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100ml를 만들었대요. 자, 그럼 부피를 몇 배 한 거예요? 부피를 10배 했죠? 그렇죠? 부피를 10배 했습니다. 그러면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될 거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되네요. 지금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근데 염산이잖아. 그러면 이때 Cl 마이너스는 똑같아요. H 플러스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OH-의 농도 몇 승이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OH-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Cl- 농도는 몇 승이라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겁니다.
몇 속 나와요? 10에. 응? 8승. 알겠죠? 10에 8승. 그래서 답은 2. 기출 문제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치? 그래서 뭐 이 정도 문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연습할 땐 조금 어렵게 연습을 해야 돼요. 예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 문제를 한번 답을 잘 구해가지고 와봐.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망의 중화 반응을 들어갑시다. 내일 중화 반응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중화 반응 할 거예요. 이제 중화 반응의 간단한 양적 관계를 먼저 보는데요. 자, 중화 반응이라 하는 것은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이런 애들을 산이라 그러고 염기라고 해요. 그리고 물과 그 염, NaCl을 염이라 그러는데 염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 금속의 양이온하고 그다음에 비금속의 음이온들이 만난 걸 통틀어서 염이라 그래. 알았죠?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물질은 금속의 양이온 플러스 비금속 음이온. 이 두 놈이 만나서 이루어진. 다시 말해 여러분들 3단원에 보면 이온결합 물질 배웠죠? 그 이온결합 물질들이 대부분 다 염이에요. 물론 이온결합 물질 중에 NaOH 같은 애들은 이온결합 물질인데 염기라고 하고요. 알았죠?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염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들은 H 플러스를 내놓고 음이온인 Cl-가 이렇게 수용의 상태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얘 염기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들 중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뭘 만드냐면 이런 물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생성하죠. 그럼 나머지 이온들은 그대로 이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수용액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중화 반응을 해석할 때 이 구경꾼 이온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자, 하지만 양적 관계를 따질 땐 구경꾼 이온보다는 알자 이온이 중요하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래서 이때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뭘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H2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을 내놓는 발열 반응이야. 알짜이온 반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짜이온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온도가 올라가요. 중화 반응을 하면.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발열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부피가 늘어나요. 자, 부피가 늘어난다는 이런 거야. 10 반응시켜 10mm, 10mm를 반응시키면 20mm가 돼야 될 거 아니야? 20mm보다 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는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H2O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모두가 단서가 달라붙어요. 부피 변하지 않는다. 그 뭐냐면 10, 10이 합쳐지면 20. 뭐 10, 10, 20이면 더하면은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생성된 물에 의한 부피 변화는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거 온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모형을 보면요. NaOH에다 염산 집어넣었잖아. 그지? 그랬을 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없어져요. 그럼 여기 물이 하나 생성되겠네. 그지? 그러면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엔 OH 마이너스 하나 남았고, Cl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H 플러스 OH면서 하나하나씩 반응하면 H2O가 생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요번에 이제 요번에 염산을 집어넣게 되면 반응할 OH-가 없잖아. 이제 그럼 생성된 물은 일정량이 생성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엔 Na 플러스 Na 플러스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 H 플러스 들어왔죠? 느리냐?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그다음 뭐 들어왔니? Cl 하나 더 들어왔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염기성 얘도 염기성 중성 뭐 이런 식으로 액션이 바뀌겠죠. 자, 그랬을 때 중화 반응에서는 위에 있는 알짜면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 있는 개수가 11이야. 1대 1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화 반응하게 되면 중화 반응의 양적 조건은 이겁니다. 산이 내놓는 H 플러스의 몰수하고 염기가 내놓는 OH의 몰수는 항상 같다. 이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야. 1대 1이잖아.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몰농도가 있으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모니 부피가 되는 거죠. 일단 용액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봅시다. N몰 농도에 해당하는 산이 있고요. Vml가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N 값. 우리 N 배웠는데 N이 뭐지? 가수. 알았지? 이게 HA일 수도 있고 H2A일 수도 있잖아. 알겠어? 그래서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해요. 봐봐. 몰농도의 부피를 곱하면 뭐에 해당하니? 얘네들은 산의 몰수야. HA든 H2A든. 그러면 이 물질의 몰수에다 뭐까지 곱해줘야 돼? 이 가수까지 곱해줘야 돼. 가수까지 딱 곱해주게 되면 이 전체 값이 뭐에 해당해? 바로 H 플러스의 몰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 N이 뭔지? 자, 염기도 똑같아요. 자, 염기는 N몰 농도짜리가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N도 역시 뭐라고요? N도 가수라고요.
그잖아. 일가 염기, 이가 염기 배웠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염기의 농도에다가 염기의 부피를 딱 곱하면은 여기까지는 뭐에 해당한다? 얘는 염기의 몰수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염기의 몰수에다 뭐를 곱했어요? 이렇게 가수를 곱했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뭐에 해당한다? OH-의 농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H 플러스의 몰수와 OH-의 몰수가 같다 그랬어요. 양적 관계에서. 그러면 중화 조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상과 염기의 종류와는 무관해. 이게 이 얘기야. 예를 들어 염산이 있어요. NaOH하고 반응해서 중화 반응을 합니다. 그럼 염산이 100개가 있으면 NaOH 100개 들어가면 중화되겠죠. 그지? 예를 들어 HF를 하자. 이게 약산이야. HF는. NaOH가 있어. 그럼 약산이 100개 있을 때 NaOH 몇 개까지 들어가? 무조건 100개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산의 세기에 전혀 관계가 없어. 약산이든 강산이든 아니면 염산이든 질산이든 결국은 H 플러스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양적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0.1몰 농도의 HCl이 있고 20ml가 있어. 0.2몰 농도 NaOH가 얼마까지 들어가겠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야. 몇 밀리리터 겠느냐. 자, 그렇게 되면 자, 앞에서 배웠던 거 이용해야지. HCl과 NaOH 둘 다 일가야. 일가산, 일가염기. 그러니까 가수가 1인 거죠. 그러면 0.1몰 농도에다가 20을 곱해주면 NaOH는 0.2몰 농도의 V를 곱한 값과 같아야 돼요. 그럼 V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V는 몇 ml가 나와요? 12.5. 10ml에서 이제 중화를 한다 이 뜻입니다. 또 다른 예. X몰 농도의 염산이 있어. 황산이 있어요. 황산이라고 했죠. 이게 10ml입니다. 그러면 0.2몰 농도로 NaOH로 적정을 했어. 반응을 시켰어, 중화 반응. 20에서 중화가 됐대요. 그러면 이때는 이 X를 찾는 거겠죠? X가 얼마인지. 자, 그러면 H2SO는 이가산이죠. 이가에다가 곱하기 몰롱도 모르고요. 부피는 10이에요. 근데 NaOH는 일가니까 0.2에다 곱하기 20. 그럼 뭐만 미수가 되냐면 황산의 농도만 미수가 되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0.2인가요, 그러면? 자, X는 0.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돼?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화의 조건,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뭐 농도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자, 이게 140, 산이 나는 게 100개야. 그러면은 얘는 염기성이죠. 얘가 더 많으니까. 그지? OH마이너스 남았고 물은 100개. 그 다음엔 여기 100개, 140개. 산성이죠. 40개 남았고 H2 100개. 똑같이 하면 100개.
근데 잘 봐봐. 규칙을 하나 찾았다. 그래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애를 한계 반응물이라 그러거든. 이 없어지는 애하고 물하고 똑같지 않냐? 그지? 결국 한계 반응물의 몰수가 생성된 물의 몰수.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이 한계 반응물이야. 그럼 액성 뭐가 되겠어? 염기성이 되겠지. 중성 빼고. 맞지? 그러면 없어진 산이 몇 몰이냐에 따라서 물의 몰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액성이 염기성이야. 액성이 산성이야. 그러면 한계 반응물은 뭐니? 염기성. 염기. 그럼 염기의 몰수가 결국 물의 몰수가 돼. 물론 이때 조심할 거는 1가냐 2가냐겠지. 그건 두 이후의 문제고.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결국 한계 반응물의 몰수가 물의 몰수와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써먹어 볼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양적 관계는 이와 같은 양적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양적 관계를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중화 적정이에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화 적정이라는 실험은 이 적정이라는 실험은 되게 여러 가지 적정이 있어. 근데 적정은 물질에서 수용액에서 특히나 물질의 그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적정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적정이 있어요. 산화 환원 적정, 뭐 침전 적정, 산염기 적정, 다양한 적정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배우는 거야. 그게 바로 산염기 적정, 중화 적정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적정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적정,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을 해석해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은 바로 내일 하겠네요. 아셨죠? 예. 자, 그럼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pH 문제 풀어오세요.